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특강 자연계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인재님학부대학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예. 자, 내용을 보시죠.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전년도 기출문제를 선택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비해서 논술 전형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논술고사 70%, 학교생활 30%,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입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저희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부분을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해설 드리는 논술의 여러 문제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의 출제 문제는요, 크게 수리 논술 두 문제입니다. 큰 문제로 두 문제고, 각 문제당 다시 나뉘어서 5개 내외의 소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출제 대상 교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다 포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시험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전형 대비에 관련된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출제 형식은 이렇고요. 전년도에는 1교시, 2교시, 3기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모든 문제들은 제가 다는 해설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몇몇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험 치셨던 분들이 답안 작성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거나 좀 점수가 낮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학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가시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당 점수대가 낮은 문제들을 선택했다는 말 말씀드렸고요. 예,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 1번의 제시문인데 속도의 크기, 우리가 보통 속력이라고 하는데 속도의 크기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사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해의 존재 정리에 많이 쓰이기도 하죠. 어떤 구간에서 해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질문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리가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시면요, 연속이라고 하는 연소함수에 관련된 정리죠. 그 다음에 FA하고 FB가 값이 다를 때 사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값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C가 이 FA와 FB 사이에 있는 C죠. 그랬을 때 임의의 죄송합니다. K가 FA와 FB 사이에 있는 K 값일 때 그 값을 함수 값으로 만드는 C가 처음에 구성된 A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이 문제에 소문제가 3문제가 달려 있는데요. 출제 의도를 보시면 움직이 물체의 속도의 크기를 이해하고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 어렵지 않게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논술의 특징상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세세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예. 지금은 해설 영상이어서 제가 문제랑 그 풀이랑 같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어 당부를 드리는 게 이 장면을 정지시키셔 가지고 꼭 해설을 보기 전에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꼭 추천드리고요. 예. 자, 1번 보시죠. 움직이는 점이 x, y라고 하는 것이 t의 매개 변수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변함에 따라서 x와 y가 변하니까 좌표 평면의 값들이 자꾸 변해 가겠죠. 예, 그럴 때 p의 속도로 v, t, 그다음에 속도의 크기 w of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시문에서 wt는 어떻게 구한다는 것도 나와 있었죠. 그걸 구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제시문만 활용하면 계산 문제가 되겠죠. 계산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속도는 v of x 속도를 x로 그다음에 y 편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을 미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x 쪽의 속도는 dx dt가 되겠죠. 그다음 y 쪽 속도는 dy dt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각각의 그 함수를 미분하시면 될 겁니다. 예. 뭐 분수함수 미분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을 쭉 할 수 있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속도 여기까지는 속도가 나왔고 속도의 크기라고 할 때는 제시문에 나온 대로 이것에다가 나중에 루트를 취하겠죠. 예. 그러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인 코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제곱 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 성질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나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어떤 특별한 수학적인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안 보이시죠. 예. 단순한 계산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설하면서 중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후반부에 전형 대비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논술에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능력 중에서 굉장히 가장 기본되는 것이 계산력입니다. 계산력. 예. 실제 채점을 해보았을 때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산이 틀려버리면 그 이후의 과정이 원래 문제와 다른 문제를 푸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몹시 안타까울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계산력을 여러분 반드시 좀 길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문제에 딸린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문제는 리미트 tn의 w of t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wt를 계산했었죠. 예. 이미 계산한 데다가 t의 n을 곱해 놓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답이 나오는지 아니면 n에 의해서 n이 얼마 이상 뭐 얼마 이후 이 n의 범위에 따라서 그 극한값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겠죠. 보시죠. 예. 자, 앞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w of t는 계산되었고 여기다가 t의 n승, 여기다가 t의 n승. 그러면 날리면 여기다가 t의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데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뭐 1로 가버릴 테니까 1일로 가버릴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거는 n에 따라 달라지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n 이퀄 1일 때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도 특별한 어떤 뭐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계산력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이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사실 3번을 금방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매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점이 나오면 지금 우리 질문에서는 XY가 어떤 궤도를 움직이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사한 문제를 푸실 때 매개 변수 T가 움직임에 따라서 XY 궤적을 알아내는 그런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크게 관련 없지만 한번 대충 살펴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예. 보시면 만약에 T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X가 코사인 T, 사인 T니까 이건 뭐죠? 그렇죠. 원. 중심이 원점인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 될 것입니다. 예, 이건 바로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T가 움직이면
원을 못 따라 움직이겠죠. 그 뭐 t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예. 그런데 코사인 t나 사인 t 앞에 t가 붙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1인데 t가 붙어서 t가 증가시키면 이게 t를 증가시키면 t분의 1이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t나 사인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x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그다음 t분의 1이 있으니까 점점점 t가 크지면서 짧아지겠죠.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형입니다. 개형. 뭔가 원은 아니겠죠. 예. 이렇게 짧아지겠죠. 이렇게 거리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대충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궤적의 문제가 나오면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 P점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질문을 보니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움직이면 그때 이 점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는 소리죠. 만약에 P가 여기 오면 이 점을 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밑에 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느냐? Q라 잡았는데 Q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런 이미지를 이제 금방 우리는 문제를 보고 상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Q는 X 위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한다. 예. 이것도 우리가 방금 이제 제 설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고. 자, T 이퀄 파이에서 3파이까지 Q가 움직이는 방향을 최소한 2번 바꾼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를 빨리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예.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Q가 움직이는 방향, 그러니까 X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느 순간 절로 가겠죠. 근데 또 일로 오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바뀐다. 방향을 바꾼다. 방향이 바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속도가 제로 되는 경우죠. 예. 속도가 제로 돼야지 점점 줄다가 제로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뭐 이 부분이 속도가 플러스라면 이 부분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Q가 움직이는 속도가 0이 되는, 예. 아, 그걸 찾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죠. 방금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대충 이런 유형,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Q의 속도를 UT라고 한다면 이게 X에 관련됐다고 했으니까 X만의 속도를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것도 계산했었죠. 예, 앞에 1번에서 계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U는 연속 함수가 되고요. 보시면 sin t와 t가 코사인 t와 t 제곱은 전부 다 연속 함수예요. 연속 함수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연속 함수. 물론 분모가 제로일 때는 제외합니다. t가 파이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를 바꾼다. v of x가 q죠. q의 속도입니다. q의 속도가 제로 되는 지점이 있는지 2번 바꾼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2번 제로 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찾아봐라는 소리죠. 예, 그 말은 뭡니까? 예, 지금 v of x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함수인데 이게 t에 관한 함수잖아요. 예, t에 관한 함수가 제로 된다. 그럼 무슨 말이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t축이었을 때 여기를 지나는 점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이값 정리 아닙니까?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v of x라고 하는 함수에다 적당한 t 값을 대입했을 때 음이 되고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양이 된다면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이고 이쪽과 이쪽의 값이 다르므로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이값 제로라고 하는 값이 반드시 가지게 되겠죠. 그게 사이값 정리 아닙니까? 그 정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속도가 제로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혹시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제시문을 보십시오. 제시문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을 또 보시면 지금 생각한 문제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다가 사이값 정리를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죠.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려면 사이값 정리가 적용되는 전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연소함수 이야기해야죠.
예, 요거 이야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다르죠?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이값 정리로부터라고 한다는 말은 사이값 정리의 전제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UT가 요 사이에 파이와 2파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이값 정리로부터 뭐 일일이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3파이를 대입했을 때 양이네요. 그러면 2파일 때 음이고 3파일 때 양이니까 2파이와 3파이 사이에서도 진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이라고 했지 그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소한 2번 이상 바꾼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파이와 뭐 3개 정도를 잡아서 파이, 2파이, 3파이 3개 점을 잡아서 바뀌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적어도 2번을 보여주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소한 2번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사이값 정리를 잘 적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2번의 제시문인데요. 이 제시문은 아마도 요거는 거의 이 제시문은 다 사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아주 기본적이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예. 이 정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변곡점의 판정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변곡점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 변곡점을 2번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죠. 좌우에서 이거 씌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같이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걸 체크하라고 이제 제시문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 여러 가지 제시문들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워 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f of x가 x분의 로그 x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예. 문제를 보시고 일단 느낌을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는 그때 그 변곡점을 찾는 거여서 뭐 미분해서 제로 되고 그 점 주변에서 조사를 하면 되겠구나. 예, 그걸 아시면 되겠고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금방 나오고 2번 같은 경우에는 f of x를 주어졌으니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것 계산하면 되겠구나. 예, 계산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3번 3번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또 해설을 해 드릴게요. 4번 이거 뭔가 복잡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은 AN이 나오면 되니까 AN 파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되네요. 예, 이 부분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요, 기본적인 함수에 관련돼서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 값과 변곡점을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 2차 방식의 계산 능력을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뭐 과정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보실 때도 그냥 쭉 듣지 마세요. 예, 듣지 마시고 반드시 끊어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보시죠. 함수 f of x는 극대, 그 다음에 어느 점에서 변곡점, 예, 그걸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 그 다음에 그 점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실제 그럴까요? 문제 풀이 맞죠?
자, 미분을 했더니 이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로 되는 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게 극점인가요?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점이 될 수 있는 x의 좌표인지 모르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었어요. 이꼴 제로 되는 점. 그랬더니 이 점이 나왔어요. 변곡점인가요? 모르죠. 예.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극대다 극소다 혹은 이게 변곡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한 그 근거를 쓰는 분들이 쓰긴 없는 분들도 많고 쓰기는 써대 뭔가 자기만의 언어로 막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죠. 뭐 좌우가 바뀌는 만에 이야기할 것 없이 자, 2를 여기다 배치시키고 2의 2의 3, 2분의 3승을 크기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배치시켜서 f' of x랑 f2' of x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보니 점 주변에 바뀌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그러면 극대가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변곡점일 때도 바뀌네요. 아, 그래서 변곡점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x 이퀄 2일 때니까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니까 뭐 플러스고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뭐 양이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실 필요 없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논술에서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하나의 요구되어지는 능력이 있죠. 예. 그래서 정관표 외에서 우리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놓고 보면 이것도 계산 문제, 계산력 평가, 예. 그 다음에 뭐 극값이나 변곡점을 판단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죠. 예. 2번 한번 보시죠. 2차 방식의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나? 여기에 x분의 로그 x를 적분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적분하죠? 치환적분. 여기는요. 상수항을 계산 어떻게 합니까? 로그 t니까 이거 날라가네요. 그러니까 t분의 1, x분의 1 혹은 dt니까 t분의 1을 적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죠? 로그 t죠. 예. 그러면 2차 방식의 각 개수가 주어지면 우리가 최소한 근의 공식에 의해서 풀릴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도 무슨 문제다? 계산력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 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설 영상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답은요, 예시 답안입니다. 풀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논술을 할 때, 이 답안과 다르게 쓰면 뭐 점수를 많이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채점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답에 접근하는 것을 전부 다 고려합니다. 예. 그 채점위원들이 모여서 또 그걸 어떻게 점수를 할 것인가도 다 논의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예시 답안과 비슷하다가 아니고 자기가 풀고자 하는 그 방향, 논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된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2차항의 개수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환적분. 상수항은요. 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로그 t. 그래서 2차 방식 풀다. 계산 문제죠. 자, 자, 3번이 조금 어려워 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로그 2와 미치 2고, 3, 로그 2의 3, 루트 1.5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함수 f of x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를. 그렇다면 최대한 이것의 모습에서 x 로그 x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대소 비교를 하시니까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둘 다 사실 양이니까 빼준다든지 아니면 나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로그 2의 3은 이거는 뭐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 녀석은 로그 2의 로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2하고 3하고 어떻게 배치시키면 되겠죠? 예. 지금 배치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로그 2, 3하고 값이 달라지니까.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1.5니까 2분의 3이네요. 역시 2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루트 2와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써놓고 저것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아까 대수 비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나누어도 되고 혹은 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논의했던 그 아이디어가 여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예, 빼고 있습니다. 뺐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뺄셈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요걸 공통으로 뽑아낸 거예요. 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 않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나누기가 더 쉽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누기는 아까 보시면 자, 나누기를 보시면 이것도 되지 않았느냐. 자, 이거 보시면 이 루트 2분의 루트 3 분의 로그 2 로그 3이니까 분자하고 이쪽 분모하고 이쪽 분자하고 분모하고 곱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요거 동의하십니까? 예, 저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예, 분수를 이제 이렇게 길게 쓰기가 힘들어서 그냥 옆으로 놔뒀는데요. 자, 그럼 눈에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아직 다 안 됐지 않느냐? 이건 x분의 로그 x고 이게 다르지 않느냐? 자, 보세요.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양변이 아니에요. 자, 위아래에. 예. 위아래 2분의 1 동일한 수 곱하기 문제 없죠? 로그 성질에서 2분의 1승이 어디 올라가면 1로 올라가죠. 그럼 이거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F3이란 소리고 이 부분은 미안합니다. F 루트 3이란 소리고 이 부분은 F 오브 루트 2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함수 F에다가 F의 모양을 찾아서 루트 3일 때가 크냐 루트 2일 때가 크냐를 살펴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생각이 쫙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는 아까 뺐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문제 없고 양이니까 그럼 이 부분을 살펴보자. 그래서 f of x의 그래프 개형을 살펴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에서 찾은 거죠. 1번에서 저 함수의 극대점과 변곡점을 물었으니까 이걸 이미 찾았고 극대라는 걸 찾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예, 금방 알 수 있는 게 지금 x가 분명히 로그 x니까 0보다 큰 범위 할 것이고 지나는 점은 1을 지나는 것이고 극대가 2라고 했어. 2는 무리수죠. 2.71, 82, 84, 8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지 제로로 갈지는 사실은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 보면 x가 로그 x보다 더 빨리 커지는 값이니까 제로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것까지 우리 알 수 있고 따라서 루트 2와 루트 3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에 루트가 있고 루트 3이 있어요. 증가함수죠. 어떤 게 더 큽니까? 3일 때가 더 크네요. 예, 이쪽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최초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예.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예,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질문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AN만 인제 AN과 AN 플러스 1을 알아야지 이 문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럼 AN을 구합시다. 예. 이거 계산하는 소리네요. 자, 이게 어려울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절대치가 있으므로 절대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인지 음인지 살펴보면 혹은 뭐 구간을 나눠야 되는지 살펴보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절대치가 없다고 치면 뭐 하죠? 로그 x와 다항식이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적분합니까? 예, 그것도 정해져 있죠. 부분분수법.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를 풀기 전에 얻을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호를 결정하고 있네요. 저 구간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치를 빼면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음이라고 했으니. 자, 이 부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방금 이야기한 부분적분법을 활용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어떠한 뭐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쭉 계산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어요. 자, 계산력 중요하죠. 이 식이 틀려져 버리면 이후는 다른 식을 풀게 되니까 계산력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AN이 이렇게 되었으니, 자, 이 문제 대입합시다. AN은 대입했고 A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니까 나오죠. 시그마를 어떻게 구한다?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그마 수열에서 N항까지 합할 때 여러 가지 그 일반항에 관해서 시그마를 계산하시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부분분수로 나누는 것들이 있죠. 그 나누었습니다. 예,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히 요구된 수학적 아이디어는 없고, 역시 계산력 중요하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